안녕하세요. 절대갑들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제가 역시 과거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저도 이제 60이니까 과연 자율적으로 살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의지대로 살았나? 저는 그나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의지로 살았어요. 저는 그나마 IMF 때 직장이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망해서 그걸 계기로 세상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이 진행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내가 거기서 편승해서 살다가는 내가 나고자가 되겠구나. 그죠?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의 틀대로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도 좀 그런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게 30 중반 이거 한참 나이죠. 그죠? 한참 나이 때 사실 늦게 깨달았죠. 오히려 한 20대 후반 그렇게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건 직장 생활로서는 내가 직장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죠? 평생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해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 그죠? 투자자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해서 쫄딱 망해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부동산도 해보고, 그죠? 부동산도 해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자로 사는 거죠, 그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부동산이 안 될 때는 또 계약직으로 어떤 기술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지고 또 취업도 해보고, 그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 워라밸을 조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IMF 이전의 삶은 세상이 정해준 순서대로 살았고, 그죠? 세상이 정해준 순서대로 살았고, 그러면서 과연 그때까지 행복했느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세상이 만들어준 대로만 가니까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준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저는 이제 방송국에 다녔으니까 제가 방송국에 취업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우리 시대 때 방송국 취업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죠? 저도 저희 직장에 들어가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SKY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방송국 취업이라는 게 인기가 있었어요. PD 업종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뤘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나고,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건 이렇게 시행착오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사는 목적은,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자유인이 되고, 그죠? 부자로서 살아보고, 그런 게 목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 자율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세상이 주어진 대로 살면, 주어진 길대로 가면, 이건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자식이 하나 더 태어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너 공부하고 싶은 거 해라. 가능한 한 시인이 되든지 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죠? 글을 쓰는 사람이 되든지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갖는 자가 되라. 저는 그렇게 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돈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냥 돈을 제가 물려주는 돈을 가지고 넌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네가 굳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 길은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거예요.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세상의 틀대로 세상에 순종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키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세상 위에서 사는, 그죠?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별것도 아닌 세상에, 그죠? 별것도 아닌 세상에 너무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죠?
소위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 정치인들, 뭐 기득권 세력들, 예를 들어 정치인들, 뭐 그 사람들 하잘 것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자체도 엄청난 모순을 갖고 있고 엄청난 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서로 싸움만 하고, 그죠? 이게 정리된 그런 깔끔한 정치를 또 배주지도 않고, 그죠? 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담보로 자율적인 순종을, 안정된 생활을 담보로, 그죠? 우리 안정된 생활을 담보로 자율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삶의 권력이 곳곳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월급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곳곳에서 작용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이라는 거. 이게 이제 미셸 푸코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이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의 권력이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미셸 푸코가 언급하는 내용인데, 그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가 그걸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해서 만든 삶의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그냥 부산에 사는 사람들, 대구에 사는 사람들, 광주에 사는 사람들, 뭐 서산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아가잖아요. 그죠? 몰아간단 말이야. 자, 몰아갔는데 그곳의 땅은 크지를 않아. 다 수용하기에는 2,500만이라는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다 크지가 않아. 근데 그곳으로 다 몰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만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과거에는 그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기회를 잡아서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또는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점점 그런 기회가 멀어지더라는 거잖아요. 멀어지더라. 자,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의 권력이라는 게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진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결국 자본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 자본이 커졌고 그 커진 자본을 소수가 갖고, 그죠? 소수가 갖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의 이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굉장한 뭐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라는 거지. 뭐 제가 이걸 좌파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월급 모아서 집 사고 남는 돈 가지고 땅 사고 뭐 그래서 자산을 좀 늘렸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거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몰려가서 이제 집 한 채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서울의 전세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그죠? 6억에서 7억이야. 그죠? 6억에서. 제가 서울에 살 때,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세종으로 내려왔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에 살다가 세종으로 내려온 것은 저희 자율성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건 서울에 살면 안 되겠구나. 머리가 터지겠구나. 그죠? 제 눈은, 뭐랄까요. 푸르른 산과,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울의 우중충한 빌딩을 보면서 사니까 이게 삶이 황폐해지더라는 거예요. 넓은 들판도 봐야 되고 금강의 금빛 물결도 봐야 되고 저는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세종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아주 중산층도 안 되는 세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온 건데
GTX를 운영을 시작했죠. 그 동탄에서 수서까지 불안전하게 운영한 거죠. 동탄에서 강남까지는 가줘야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와야 되는 건데,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오는 거는 올해 말에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자, 지금 수서역까지밖에 안 돼. 자, 이것도 보면, 이 GTX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아까 앞에서 말한 삶의 권력이야. 이 권력,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이야. 그죠? 서울의 서울 수도권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어. 모아놨고, 이제 그거 다 수용 못하니까 다 수도권 근처에 막,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도시들을. 그죠? 분당, 인천, 송도, 구리, 남양주, 그죠? 하남. 엄청난 그 위성 도시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 출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출퇴근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30분이 넘으면 이 피로함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2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한 어떤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내놔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교통혁명을 내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GTX였다는 거죠. 근데 GTX.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볼까요, 한번? 이렇게 위성도시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GTX를 만들었겠어요. 그죠? 순수하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GTX를 만들어 놓으면 이 주변에 땅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임시티 같은 것도 용인에 개발이 되고, 그죠? 이런 빈 땅들이 다 개발이 되는 거야. GTX가 들어서면 그 라인은 다 개발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GTX를 통해서. 땅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 봐봐요. 되지도 않는 GTX DEF도 얘기해놓고서 지금 원주가 원주 아파트 분양할 때 GTX D가 들어온다, E가 들어온다. 천안의 아파트 분양할 때 GTX 여기 들어온다, 여기 들어올 때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또 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아파트들을. 그죠?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GTX가 검증이 됐느냐 이거예요. 검증이 됐느냐. 그죠? GTX가 과연 검증이 됐느냐. 과연 그걸 만들어 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GTX 찍은 프로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나오는 문제인데, 자, 여기가 GTX역인데, 여기가 GTX역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GTX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GTX역까지 버스 타고 가려고 하면, 역까지 가려고 하면 30분이 걸릴 거야. 아침에 버스 기다려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내려서 승차장까지, 플랫폼까지 가야죠. 하면 20분에서 30분. 한 30분까지 걸릴 거예요. 그럼 또 GTX 타면 또 20분. 그러면 벌써 50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여기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앞에서 광역버스 타고 나는 갈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GTX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죠?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게 강남역까지 가서 시간 한 20분 이상 여기 이용하시는 분도 30분, 20분 이상 단축되면 물론 늘어나겠지만,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만. 자, 그것 때문에 결국은 GTX가 지금 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사람들을 몰아놓고, 그죠? 자, 그래서 하루 승객이 겨우 GTX, 3분의 1 토막, 예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GTX가 벌써 연말에 갈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수백억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야. 수백억 적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야. 이용을 안 한다. 일단은 멀리서 버스 타고 와서 GTX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직도 여기 완성이 안 됐고, 그죠? 구성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용객이 확 떨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이용객이 기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친다. 당초 정부가 GTX 하루 이용객 예상치는 2만 1000명, 그죠? 실제는 7000명에서 8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지금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구성역이 하나 더 생겼어. 그죠? 이 2만 1000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직 그 강남까지 직선화가 안 됐다라는 삼성역까지 그걸 전제로 만든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실제로 구성역이 들어와도 여기서 한 1000명, 2000명이 늘어나도, 그죠? 2000명이 늘어나도 반도 안 된다라는 거야, 이용객이. 자, 이렇게 되면 자꾸 이런, 이제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고, 여기 이용객들이 또 나오겠지만,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사실 파주에서 서울역 오는 것은 그 광역버스 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죠? 편하거든요. 자, 그렇게 여기도 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GTX BC 사업도 사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